석사 강의를 맡고 있는 강사 이승훈입니다. 자, 첫 시간으로 통계에 대한 공부를 진행을 할 건데, 통계에서 이 제오 빅데이터 분석사 시험 소개부터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빅데이터 분석사 2급 자격증 시험 소개랑 과목 소개, 그다음 커리큘럼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오 빅데이터 분석사라고 하는 거는 FDA라고 해서 파이낸셜 빅데이터 아날리시스라고 하는 말에 약자를 따서 FDA라고 지금 명칭을 붙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국내 최고 회계 세무 전문가 단체인 한국국민회계사가 주관하는 데이터 분석 전문 자격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공부를 했을 때 재무회계에 관련된 내용들을 포함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좀 더 전문적인 금융에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을 좀 취득하고 자격 요건으로도 좀 판단할 수 있게끔 세팅이 들어가고 있고 이게 이제 민간 시험 형태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상 나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형태이다 보니까 알고 따서 이제 가지고 계시면 더 좋겠죠. 자, 보통 이제 등급은 이제 2급과 1급 정도로 나눠서 다른 자격증 시험이랑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데 내용을 한번 보면 기호 기초 회계, 그다음에 기초 통계, 데이터베이스 개요, 그다음 파이썬 기초, 그다음에 요 활용 데이터 분석, 파이썬 활용 데이터 분석 능력 이런 것들 통해서 이론과 실기 시험을 보는데 이론이 70점, 실기가 30점,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70점 이상 합격을 하면 된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응시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나 시험을 볼 수 있으면 시험을 보시면 되고 이 FA 1급 자격증은 2급 자격증을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오히려 이제 실기에 중점을 둬서 필기는 30, 그다음 실기는 70으로 시험을 보고 있고 이건 종합평가로 시험이 들어가게 된다. 근데 요거는 이제 2급을 합격한 사람만 시험을 볼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여기 이제 저희가 고려를 해봤으면 하는 건 뭐냐면 이 데이터 분석 자격증을 따서 우리가 이제 실무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는 건 좋긴 한데 그게 좀 한계성이 있는 게 이 각 도메인 지식을 많이 갖지 못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데이터 분석가 자격증만 있다 하더라도 불안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FDA나 아니면 경영 빅데이터 분석사 같은 자격증도 취득하고 있으면 훨씬 유용하게 내가 얼마나 많은 역량을 펼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겠죠. 실제로 자격증 과목 소개를 한번 해보면 이론에는 기초 통계가 있고 데이터베이스, 기초회계, 그 다음에 이론 실계에 지금 파이썬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공부할 거는 통계, 기초 통계 데이터베이스, 기초 회계 일단 이 이론 공부부터 진행을 해야 되는데 기초 통계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통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집단과 표본, 그다음 자료 척도, 기초 통계, 확률, 확률 변수, 확률 분포, 그다음 표본 평가 추정, 그다음에 상감 분석, 선형 회계 분석 등과 같은 공부를 해야 된다. 라고 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부분은 이론적으로만 너무 들어가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파이썬이랑 일부는 붙여서 내용을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일단 추정 같은 내용과 검정에 대한 내용 자체까지는 거의 이론적인 것만 가도 괜찮은데 이 상관 분석이나 회계 분석 같은 내용은 이론만 보고 가면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부터는 이제 파이썬에다가 붙여서 진행을 할 거다. 그다음에 더불어서 이 데이터 분석을 하는 직접적인 이 실기 부분도 같이 진행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어차피 데이터들을 다루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과목을 또 공부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론 과목으로는 기초회계. 그러니까 이게 FDA다 보니까 회계 세무에 관련된 내용을 모르면 이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의미를 고려하는 것도 금융계열에서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기초회계에 대한 의미들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회계 정의, 회계 뭐 기본 가정, 회계 등식 뭐 등등등과 같은 기초회계에 대한 내용들을 진행할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금융수학
회계에 관련된 강의들도 많이 했지만, 금융수학과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이제 진행을 하고, 펀트 개발 같은 거를 직접 실무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파트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게 문제가 안 돼서, 내용을 좀 더, 저희 이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다 진행을 해드릴 거니까, 그냥 따라오시기만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저는 수학 전공이다 보니까 이 회계에 대해서 이게 잘 알 수 있을까 뭐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석사까지 공부를 하면서 금융수학에 대한 공부들을 진행을 하면서 이 관심도가 너무 많아서 이 회계나 경영에 관련된 것들도 계속 강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무에도 이제 적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게 CPA처럼 엄청 빡세게 모든 내용을 지금 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좀 가장 기초적인 상황에서 주요한 부분들 위주로 다루다 보니까 아마 공부하실 때도 어렵지 않으실 거라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이제 과목을 수업에서도 진행을 할 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이런 순으로 커리큘럼을 짰는데 기초 통계 파트를 먼저 공부하고 그다음 데이터베이스, 그다음 기초 회계 이론들을 공부하는 순으로 필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이 필기에 대한 대비가 끝나고 나면 이제 파이썬을 가지고 이 기초 통계에서 다루지 못한 고급 통계 기법들과 더불어서 이론 필기에 대한 얘기들까지 진행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초 회계까지 공부를 다 해서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까지 고려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간단하게 강의 소개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소개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진짜 내용을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